요즘에 새해 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시고 술 먹을 일 많은 것 같습니다. 저도 대질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어제도 술을 좀 마셨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술을 줄일 수 있는 방법, 그리고 술을 먹었을 때 얼마나 해로운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. 그럼 진료실로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안녕하세요, 네. 교수님. 오늘은 뭐 술, 예.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좀 예. 여쭤보려고 왔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교수님은 술을 잘 드시는 건가요? 하는 일이 중독 질환이다 보니까 네. 공부한다 생각하고 예. 가끔씩. 예, 예. 그리고 그 술은 보면 주량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? 네. 술이 약한 사람도 술을 자주 마시면 주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?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에탄올이라는 하는 것이 몸에 들어오면 워낙 독성이 강해서 이것을 강제로 분해하기 위한 효소들은 충분히 그 3, 4배 이상 증가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연습하면 늘 네. 수는 있습니다. 굳이 연습할 필요는 없지만 자꾸 이렇게 주량을 늘리려고 하면 늘릴 수는 있다. 늘릴 수는 있는데 근육 비슷하네요, 그죠?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을 빨리 분해시켜야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서 억지로 분해시키는데 그 분해 과정에서 다양한 산화 스트레스들이 엄청나게 증가시키는, 그러니까 몸에 해를 주는, 에탄올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몸에 해로운 것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분해 과정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네. 얼마나 먹으면 중독인지 중독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사용장애라고 이야기를 사용장애. 하는데, 일주일에 2번, 한 자리에서 2병 정도의 소주를 마신다라고 하면 실은 술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하는 용도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복용하는, 특히 동북아시아나 한국에서 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져 있고 한국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려면 뭐 술 먹고 어떤 주사를 심하게 부린다거나 아니면 소화 관련된 문제들이 반복되는 경우에 알코올 사용 장애가 생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, 알코올 사용 장애의 핵심은 복용하는 양과 횟수입니다. 네. 한 자리에서 그 소주 한 병 정도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고형 음주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, 고형 음주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알코올 사용 장애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됩니다. 근데 술을 한 번에 필리 꺾일 정도로 많이 먹는 거랑 예. 술을 매일 소주 한 병씩 자주 먹는 거랑 예. 어떤 게 더 안 좋은가요? 전체적으로 공급된 알코올 총량이 결국에는 몸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지속적인 음주는 간을 속상하게 하고, 폭음은 사랑하는 이들을 속상하게 한다. 네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그 폭언을 한다거나 네. 아니면 평소 때 하지 않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거나 아니면 폭음했을 경우에 만성적인 음주를 했을 때보다 어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올 가능성이 커서 폭음이 그런 단점이 있고요.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내가 섭취한 알코올 총량이 중독 질환에 있어서는, 알코올 중독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가늠자가 아닌가. 사회적으로는 폭음이 나쁘고 뭐 전체적으로 많이 먹으면 그게 제일 해롭다, 그 말씀이시네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고하는 알코올 사용 양수가 너무 작습니다. 일주일에 내가 소주 2병만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알코올 사용 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. 저도 사용장애입니다. 저도 장애입니다. 네. 그리고 예. 술도 종류가 다 다양한데 도수가 센 양주를 4잔 마시는 거랑, 그 다음에 좀 양은 많지만 도수가 약한 맥주를 4캔 마시는 거랑, 그게 어떤 게 더 나쁜 건지 궁금합니다. 저희가 표준잔의 형태로 알코올 양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는데, 소주 한 잔과 위스키 한 샷과 맥주 같은 경우에는 500c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표준잔 정도의 알코올 사용을 양을 잡고, 결국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 양은 동일하다는 거죠.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가 복용한 알코올 양이 결국에는 똑같이 몸에 해로움을 끼치는데,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흡수 속도가 조금 틀려집니다.
보통 통상적으로 15%에서 25% 사이에 도수가 가장 알코올의 흡수가 빨리 일어난다고. 폭탄주 아닙니까? 정확합니다. 네. 그리고 40도 이상 넘어가면 네. 오히려 위가 놀래서 그런지 네. 오히려 위에서 소장으로 좀 천천히 내려보낸다고 합니다. 그리고 5도씨 이하에서도 네. 오히려 천천히 소장으로 내려보낸다고 하는데, 복용하는 사용하는 시간이 네. 얼마냐에 따라서가 중요한데, 고도주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에탄올의 혈중 농도가 좀 빨리 오를 올라가요. 가능성이 크고, 그래서 그와 관련된 폭음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몸에 끼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. 알코올 양이 중요하다. 알코올 양이 중요합니다. 중요하다. 그 말씀이네요. 폭탄주 먹으면 빨리 취하는 게 다 과학적인 원리가 있네요. 그래서 그냥 물과 희석하는 네. 게 아니고 탄산이 포함되어 있는 맥주의 형태로 위스키와 맥주를 섞거나 아니면 소주랑? 소주와 맥주를 섞는 형태로 그렇게 되면 몸에서 에탄올이 훨씬 더 빨리 흡수가 됩니다. 그래서 에탄올이 상승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취기가 빨리 느끼게 되는 그런 효과를 탄주가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술을 먹어도 하나도 표시가 안 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? 얼굴도 안 빨개지고 뭐 숙취도 잘 못 느끼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,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는가요? 한국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알코올 분해하는, 정확히 말하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서양인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. 근데 그 얼굴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이 몸에 축적되어서 보이는 그런 반응들인데, 콩조가 처음에 잘 생기는 사람들이 몸에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더 부족하다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홍조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몸이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해서 처리하는 반응률이 떨어진다. 오히려 둔감해진다. 그래서 내가 술을 과량 복용하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모르게 된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잘 마시는 사람, 못 마시는 사람 있는 게 아니고, 말씀드렸지만 고위험 음주, 소주 한 병 이상의 음주는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든다. 모든 사람들에게 해롭다. 네. 그리고 치중 진담 이런 말들이 있는데,